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해 연안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 바다 생태계는 물론 어업 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7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 수온은 1.58도씨 올라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동해는 2.04도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바다 온난화 때문으로 수온 상승은 바다 생태계의 에너지원인 기초 생산력을 약화시킵니다. 동해 연안의 기초 생산력은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최근 6년 평균치보다 13% 감소했습니다. 표층 수온이 높아져 저층과의 온도가 커지면 물질 순환이 약해져 식물 플랑크톤의 유기화합물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층에 풍부한 영양염이 공급되지 못해서 이를 이용하는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기초 생산자들에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제 동해 연안의 중대형 식물 플랑크톤은 연간 1.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다 온난화에 따른 이 같은 생태계의 구조적인 변화는 수산업에도 치명타입니다.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량은 1980년대 151만 톤에서 2020년대에는 91만 톤, 지난해는 84만 톤까지 감소했습니다.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도 지난해 1,430억 원으로 집계돼 2012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에도 우리나라의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도씨 높고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국 최고 순으로 인상했습니다. 수소 승용차의 경우 기존 3,250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수소버스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올해 지원 물량은 승용차 50대, 버스 10대입니다. 포항에는 장흥 수소충전소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고 영일만 4산업단지에는 내년까지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건립됩니다. 포항시가 전기 이륜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포항시는 LG에너지솔루션, Q모터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표준형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구축하고 전기 이륜차를 적기에 보급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 배달업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의 근거리 이동 수요가 대체돼 탄소 중립 도시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축산에서 특히 소액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요. 농촌진흥청이 한우의 메탄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료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볏짚 사료에 저메탄 사료를 섞어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인 티아민 2인산이 들어 있습니다. 소의 호흡과 트림을 통한 메탄가스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일반 사료만 먹일 때보다 메탄 발생량이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메탄이나 아모니아가 적게 방출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메탄은 온실가스의 대명사인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8배나 강력한 기체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농촌진흥청이 축산 분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4년간 200여 종의 식물 소재를 분석해 찾아낸 티아민 2인산을 첨가한 저메탄 사료는 사료 섭취량이나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탄가스 발생량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탄이라고 하면은 반추위 동물의 호흡과 트림에서 95%가 발생하고 있고요. 티아민 인산이 반추인의 메탄 생성균의 메탄 생성 효소 활성을 방해함으로써 메탄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 사육 마리수는 340여만 마리. 저메탄 사료를 먹이면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발생을 연간 86만 톤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축산 분야 탄소 감축 목표 330만 톤에 2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추가 실증과 안전성 시험을 거쳐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 이르면 2년 내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과 충청 13개 지자체장이 2달간 이어진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을 시작으로 천안, 청주, 문경, 봉화, 울진까지 13개 시군을 잇는 길이 330km, 7조 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한반도 허리 동서축을 2시간 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동서횡단철도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안이 지난해 발의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올해 1분기 경북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방문객은 4,4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외국인은 8% 증가한 반면 내국인은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과 청도, 예천은 축제 효과에 힘입어 방문객이 증가했고 수도권 거주자의 방문도 소폭 늘었지만 전체 관광 소비액은 5.9% 줄어든 약 2,6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 기준 인기 여행지는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불국사, 영덕 강구항 등 순으로 나타났고 안동 구시장과 영주 부석사는 지난 분기보다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팀이 꾸려지자 대구경찰청은 뒤늦게 수사 속도를 내는 등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정황이 나와 보여주기식 뒷북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올해 1월 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복당 과정,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하거나 묵인했다는 겁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지하는 여론조사 비용은 19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4만 4천 명 개인정보 제공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3일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넘겼고 경찰은 3월 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의지가 좀 있어 보이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수사 우리 역량으로 못한다. 대구경찰청 핵심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명태균 게이트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곧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태균 PC 포렌식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것도 수사 지체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론조사 일체 홍준표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 포렌식 했던 자료를 저희가 이제 일체 다 이제 넘겼더니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선별하는 작업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지지부진하던 경찰 수사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강혜경 씨에게 추가 서면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강 씨가 제출한 명태균 씨 PC 포렌식 증거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홍준표 시장 건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 경찰은 모든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이 대납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이 있다며 지난 4월 29일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백철입니다. 울릉군의회가 오는 26일까지 제287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26일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합니다. 포항시는 포항 MBC 뒤편 철길숲에 천여 분의 수국으로 장식한 팝업 가든을 오늘부터 약 2주간 운영합니다. 팝업 가든은 임시로 조성되는 테마 정원으로 현장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행사 후에는 철길숲과 도시숲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수국은 6월에서 7월 개화하며 토양의 산도에 따라 자주색, 파란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나타냅니다. 포항 실러스가 어제 대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9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포항은 전반 31분 오베르단이 오른발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37분 대구 에드가에게 아쉬운 동점골을 내줘 이번에도 대구파크 징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포항은 3연승 이후 1무 1패를 거둬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포항시는 장마철을 맞아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시는 배수로 정비, 하수도 준설, 산사태 위험지 점검에 나서고 주민 대피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포항시는 직원과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며 긴급시 주민 강제 대피 조치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24일에는 전 읍면동에 참여하는 하천 붕괴, 도시 침수 대응 및 주민 대피 훈련도 실시합니다.